자, 이번 강의는 디자인 패턴의 전략 패턴입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현재 전산 7급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죠. 물론 시험 출제 빈도도 높고 우리가 전산 공부를 하였으면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연 전산 9급 시험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 패턴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소음 파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자주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최적화해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서 그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생성 패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몇 개, 5개가 있고 구조 패턴은 몇 개냐? 구조 패턴은 7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위 패턴은 11개, 전부 합쳐서 23개의 디자인 패턴 종류가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 집중 설명할 것은 바로 이 전략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볼까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바 공부하였으면 디자인 패턴이 뭔지 100%는 모르더라도 조금은 이해하자라는 것이죠. 이 디자인 패턴을 100% 완벽하게 공부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100% 이해보다는 뭔가는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디자인 패턴은 전산 7급 이 소공 과목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특히 전산 7급 준비한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자인 패턴 이 내용은 전산 시험에서 소공 과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출제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좀 이따 설명할 전략 패턴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원래 이 전산 시험에서 과거 초창기에는 소공 과목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목이 있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소공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전산 7급 2022년도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읽어봅니다. 프로그래밍이 곧 무엇이라는 거죠? 이 소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 틀린 분을 보았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전산 공무원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을 들어 하죠.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전산 공무원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소공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산 그 사무관 5급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답변이 뭐냐? 소공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7급, 9급 이제 전산 공무원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한다 이거죠? 바로 소공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7급, 9급으로 가갖고 어떤 부서 발령이 이상한 대로 떨어지면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좀 소공하고 무관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소공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프로그래밍이 곧 이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문구 설명합니다. 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산에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 이 소공 과목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전산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소공입니다. 바로 이 소공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거대한 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산은 다른 게 아니죠. 회사 전산화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산하는 것은 전산하고 전산화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소공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이 문구 틀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공은 전산을 하는 건데 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바로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자바라는 게 있고 또 전산화하는데 C 언어로 한다. 그러면 C라는 언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공이라는 큰 틀 안에 어느 자바가 있고 어느 C가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문구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왜 작동될까요?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만 작동되는 것이죠.
해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 패턴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전략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자바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이 전략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이 상자, 박스하고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상자 안에 사과를 넣는 예를 전략 패턴 연동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시 코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자하고 사과가 필요하겠죠. 자, 원시 코드를 봅니다. 그래서 클래스 애플, 바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클래스 박스, 바로 상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추상화한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클래스죠. 그리고 그 클래스에 의해서 무엇이 객체, 사과하고 상자가 생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상자 안에 사과를 넣기 위해서는 바로 원시 코드에 애플하고 뭐가 박스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었죠? 자,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봅니다. 코드. 프라이빗 애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위에 정의된 클래스 애플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그림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 그림 구조가 바로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과가 있죠. 원시 코드도 똑같죠. 바로 이 박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과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프라이빗하고 여기 애플,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죠. 소문자로 다 된 이거는 클래스 애플에 의해서 생성되는 객체, 곧 사과 하나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자바 코드 보면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 것은 클래스 명이고 모두 소문자로 한 것은 그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연결되어서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자 안에 사과를 넣는 동작은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상자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사과를 넣을 것이냐, 그걸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set 애플 이 부분이 뭘까요? 클래스 박스가 있다면은 넣을 사과를 여기서 생성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사과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푸시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라는 클래스 안에 왜 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지 이해되었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시작은 메인 메소드니까요. 메인 메소드 찾아가 봅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첫 번째 무엇을? 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과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자, 박스를 생성합니다. 바로 박스의 박스, U가 뭘까요? 객체 생성입니다. 해서 이 명령에 의해서 무엇이 바로 사과를 넣을 박스가 생성되고 그 다음 또 뭘 생성해야 될까요? 사과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에 set 애플 하고 U 애플, 바로 U 명령이 객체가 생성되는 거니까 여기서 과일 사과가 생성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따라가 봅니다. 여기 set 애플에서 여기 U 애플 하면은 코드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따라갑니다. 어디로? 바로 박스의 set 애플 찾아가겠죠. 그러면 여기 인수 애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사과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박스가 생성되고 그 다음 사과가 생성되었으면 이제 무슨 넣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바로 넣는 동작이 아래쪽 박스.put 이게 뭘까요? 바로 생성한 사과를 어디에? 박스에 put 넣는다. 메소드 put입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바로 박스.put이니까 박스에 무엇이 있을까요? put 메소드가 있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된 사과가 어디에? 박스에 넣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과를 넣긴 넣었는데 누가 넣었을까? 정확히 봅니다. 바로 이 박스 메소드의 박스 클래스의 put 메소드가 다시 무엇을 호출할까요? 애플의 put을 호출합니다. 자, 따라가 봅니다. 자, 애플에 가니까 뭐가 있죠? put 메소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를 상자에 넣는 동작은 애플 클래스의 put 메소드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 출력문 사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실제로 박스에 사과를 넣는 동작은 어디에? 클래스 F의 푼 메소드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걸 전산에서 유명한 용어입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사과를 넣는 것은 실제로 누가 넣는 것이죠? 애플이 넣었습니다. 애플의 풋.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 박스라는 클래스에서 애플 클래스로 이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임, 영어로 델리게이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임이 뭘까요? 내가 하지 않고 남한테 시킨 것이죠. 예를 들어 그걸 위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객체 지향 언어 전산 용어에서 이 이임이 그런 뜻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산에서 개발할 때는 한 명이 프로그램을 개발할까요? 전산화는 우리가 전산화는 뭐 한 명이 할 수도 있지만 덩치 적은 거는 한 명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전산화라는 건 뭘까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2명, 3명, 뭐 큰 것은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하는 곧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협동해서 한다. 기본이죠. 그게 바로 이 코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짧은 거지만 실제로 긴 코드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클래스 박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머 한 명이 있고 클래스 F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머 한 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해서 클래스 박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머는 그냥 박스에 사과를 넣는 이 흉내만 낸 것이고 실제로 박스에 사과를 넣는 것은 클래스 F를 담당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지금 설명한 이 코드를 그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자바 코드를 무엇으로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뒤에서 상세히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좌측에서 클래스는 박스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애플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네모 안에 표시된 게 바로 클래스 박스하고 애플인데 바로 이 박스하고 애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관이 있죠. 박스 안에 사과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박스 클래스하고 애플 클래스는 연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래스 연관관계는 종류가 많죠. 여기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연관관계는 연관관계인데 이걸 집합 연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연관관계는 상속관계, 뭐 실체화관계, 집합 연관관계, 뭐 합성 연관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부적인 뒤에서 설명하고 여기서 집합 연관관계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를 하는데 빈 다이아몬드로 합니다. 합성은 진하게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으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림 보는 방법 또 하나 설명하면은 먼저 여기 더하기 기호가 있고 여기 F에는 뭐가 있죠? 빼기 기호가 있죠. 이거는 조건 지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지정자 private, protected, public 있었습니다. 이 더하기는 public, 빼기는 private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좌측 박스 코드를 봅니다. 이 박스 코드에 보면 3개가 있었습니다. private 애플, 그 다음에 public void set 애플, 그리고 이 풋 3개인데 바로 이 public 붙인 건 더하기 기호고 빼기 기호를 붙인 거는 뭘까요? private인데 자, 이 코드에는 이 3개가 있는데 이 박스 클래스에는 무엇이 2개만 있죠. 무엇은 없습니까? 이 애플은 표시되어 있지 않죠. 바로 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안에 표시하는데 여기 그 연관관계에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 안에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려운 이야기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박스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사과의 객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박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이런 게 시험 출제되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반대로 해서 출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포함되는 곳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1단계 여기까지 설명하고 더 세부적인 건 또 뒤에서 좀 볼 거니까요. 여기서 추가로 제의를 합니다. 지금 코드는 상자에 사과만
넣는 걸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상자가 있는데 사과만 넣는 것은 아니고 복숭아도 또 넣으려고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상자가 하나 있는데 사과도 넣고 복숭아도 넣고 수박도 넣고 자두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할까요? 한 개 넣는 거는 단순하겠죠. 그러면 여러 개 넣는 걸 코딩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질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디자인 패턴에서 전략 패턴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상자에 과일 하나 넣는 것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과일을 다 넣을 때도 이 코드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최적의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걸 논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패턴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략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사과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무엇? 복숭아까지 넣는 것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스 안에 사과와 복숭아를 넣는 동작 어떻게 코딩하느냐입니다. 먼저 좌측 코드에서 앞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기 전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이 인터페이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자 안에 사과, 복숭아, 수박, 자두 여러 개를 넣기 위해서는 과일을 통칭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과일마다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는 구조로 코딩하면 프로그램이 매우 효율적인 코드가 된다는 것이죠. 유지 보수하기도 좋고 해서 분석합니다. 해서 먼저 인터페이스 플로트를 정의하고 이 플로트에 바로 상자 안에 풋, 과일을 넣어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넣을 과일 클래스 애플, 클래스 피치 등등등등 하고 바로 이 플로트 상속받아서 임플리먼트 구현하는 것이죠. 앞에 설명한 거 이해하였다면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박스는 똑같아. 단지 앞에서는 애플, 사과 하나만 넣을 거니까 프라이빗 애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 과일을 넣으니까 프라이빗 플로트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애플 대신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플로트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메인 메소드 가볼까요? 실행하는 과정. 먼저 상자는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의 박스는 U박스. 여기서 사과 넣을 상자 하나 생성하고 그러면 처음에 사과를 넣기 위해서는 무엇을? U애플 바로 사과를 생성하고 풋 넣고 그 다음에 복숭아 U피치 복숭아를 생성하고 박스 풋 어디에? 박스에 복숭아를 넣었죠. 그러면 다른 거 수박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U수박 해서 풋 넣고 자두를 넣기 위해서는 U자두 해서 어떻게 할까요? 넣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상자에 여러 개 종류의 과일을 넣을 때는 무엇을 중간 매개체로 사용하면 좋으냐? 바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코드가 매우 효율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면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인터페이스, 다르게 말하면 이 디자인 패턴에서 이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유지 보수라든지 어떤 변경 이런 걸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쓰면 아주 유지 보수하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여기 사용된 인터페이스 왜 사용했나? 이 자바 공부하고 전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UML 그려보면 오른쪽 하단을 봅니다. 앞에 차이는 뭐냐? 그 애플 대신에 인터페이스 플로트가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만들어 놓고 넣을 과일을 뭐로? 이 상속 받아서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속 관계에서 밑에 이렇게 그렸죠. 앞에서. 근데 앞에서 상속은 실선으로 그렸죠. 근데 여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 점선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점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그 UML을 설명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출제되기도 하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인터페이스는 선언만 해놓은 것이죠. 그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임플리먼트로 상속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UML 다이어그램에서는
점선으로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 전략 패턴의 설명 끝이에요. 하지만 좀 더 다른 걸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전략 패턴, 상자에 가일 넣는 것을 게임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자, 코드를 봅니다. 상자, 가일 이런 게 아니고 게임이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적군하고 싸우는데 어떤 칼, 총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울 것입니다. 해서 코드 먼저 인터페이스 웨펀 어떤 무기 클래스 정의하였습니다. 주인공이 처음에 싸움을 하는데 서워드 칼을 들고 싸운다. 그 다음에는 총, 건 바로 이 주인공이 사용하는 도구 클래스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앞에서는 상자에 사과를 넣는 것이니까 박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공 게임 캐릭터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느냐 그걸 여기서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단지 앞에 상자에 사과 넣는 것을 게임으로 변경한 것밖에 없으니까 코드 설명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역시 아래에 있는 이 UML도 어떻게 될까요? 그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이 전략 패턴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느냐? 우리가 디자인 패턴은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로, 두 번째는 그림으로, 세 번째는 원식 코드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패턴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원식 코드를 분수해야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요즘 시험에 보면은 옛날에는 말로 많이 출제되는데 약간 이제 원식 코드가 지금 출제되는 추세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웃기는 게 디자인 패턴이 공부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로 출제되면은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어 단어만 알면. 예를 들어 옵저버 패턴. 그럼 옵저버는 무슨 뜻일까요?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관찰하고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옵저버 패턴 이렇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디자인 패턴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도 있고, 그냥 그 개념만 알고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도 그 출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실제로 디자인 패턴이었습니다. 단지 지금 추세가 디자인 패턴이 말로 출제되는 거에서 그림으로, 그림에서 무엇으로 이런 원식 코드가 출제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략 패턴이 말로 출제되었을 때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아래쪽에 많이 적어두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알고리즘 교체에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왜 이 전략 패턴이 알고리즘 교체에 유용한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자, 우리가 게임에서 주인공이 서워드, 칼을 들고 싸우고 건, 총을 들고 싸울 때 먼저 칼을 들고 싸우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좀 바꾸고 싶어. 칼 들고 싸우는 걸 자꾸 하니까 사람이 지겨워요. 그러면 다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걸 어떻게 할까요? 알고리즘을 바꿔서 여기 집어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게임 종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략 패턴이 말로, 그림으로, 코드로 나왔을 때 보는 방법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략 패턴 앞에서 설명한 코드를 완전한 형태로 제공하려고 제가 이 슬라이드 가져왔습니다. 앞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이 메인 메소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해서 실제로 이걸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완전한 코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한번 원식 코드 작성해서 입력해서 실행시켜 보려면 이 전체의 코드가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 패턴의 전략 패턴이었습니다. 자, 일단 자바 강의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앞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자바 공부했으면은 그냥 단순한 내용만 알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설명한 디자인 패턴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산 7법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디자인 패턴, 원식 코드 이해하는 것이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